네, 반갑습니다.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포스팅을 먼저 해드렸습니다. 금요일장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과 주요 특징주들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서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역 카페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콘이 후발주였는데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코나아이도 이틀 연속으로 급등을 하고 있고, 웹캡시 같은 경우에도 마감 상황은 꼬리를 달고 마무리를 했지만 장중에 20%대까지 시세를 줬던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제가 매매를 했었던, 최근 영상으로 웹캐시를 이 자리에서 베팅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부분만 따로 편집을 해서 쇼츠 채널에도 올려드렸습니다. 금요일장에도 공략을 해서 시원하게 슈팅 나와줬을 때 좀 챙겨줬던 종목이고요. 쿠콘과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또 월요일장 급등을 해서 마감을 하게 되면 이제 투자 경고 지정이 또 될 수 있다는 점은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있어요. 이렇게도 좀 보여드리면서, 지금 지역 카페 쪽에서는 이제 주말에 이렇게 재난지원금과 지역 카페를 적극 검토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쿠콘, 코나아이, 요게 이제 월요일장도 시세를 이어나갈지 아니면 반짝하고 좀 조정을 받아가면서, 현재는 어때요? 급등에 따라서 주가와 오일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벌어지면 언젠가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벌어져 있을 때는 단타, 단기 매매의 영역이에요. 발산을 하고 이격도가 점점 넓어지면 언젠가 주가와 이격이 좁아져요. 스윙, 중장기 이렇게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과감히 포기하세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더라도 그냥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격이 좁을 때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코나아이, 쿠콘, 웹캐시 이런 종목들은 현재는 이제 단타의 영역이고요. 단기 매매의 영역이고, 바로 좀 시세가 나와줄지 반짝하고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카운터텍 관점에서는 최소 한 2차례 정도 조정을 받아가면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핑거, 헥토파이낸셜 이 종목은 금요일장 애프터 마켓에서 좀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이고요. 지역 카페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지 최근에 또 신규로 말씀드린 인스코비도 지역 카페 쪽으로 엮어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자, 원전 관련해서도 제가 매매를 오랜만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했었습니다. 자, 이거 3분목으로 보여드릴게요. 3분목으로 오랜만에 베팅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베팅했다가 좀 덜어냈다가 채우고, 운이 좋게도 요때 이제 속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등에 좀 챙겨주고, 또 담고 다음날 챙겨줬습니다. 슈팅에 이날 애프터 마켓 장 마치고, 그러니까 8시 이후에 최종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렇게 프리마켓에서 챙겨주고 딱 마무리 짓고 나왔어요. 제가 이제 정리하니까 빠지죠. 이런 시그널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로 나는 좀 길게 볼 거야 라고 한다면, 이런 흔들림 당연히 버텨야, 물론 이런 흔들림부터 정말 진짜의 하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큰 그림상 여전히 살아있고, 원전 관련해서는 뉴스를 좀 보시면 유럽에서도 인정받은 K원전 이런 뉴스도 주말에 있었고요. 또 한수원 내년에는 미국 원전 해체 수준 나선다라는 부분이 오늘 나온 기사예요. 원전 하면은 대표적인 종목인데 뉴스케일 파워가 10%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한번 차트 보여드리면, 뉴스케일 파워가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오일선으로 좀 밀려나면서 생명선을 향해 갔는데요. 만나지 않고 또 한번 10% 상승을 좀 만들어냈고요. 지금은 이 구간에서 소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명선을 지키면서 슈팅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는가. 뉴스케일 파워도 결국엔 어디서부터 주가가 깨졌어요. 흐름이 생명선을 지키지 못하면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생명선을 여기서부터 돌파를 하고 지키고 벗어나지 않고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마찬가지죠. 요때 흔들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키고 터지고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큰 그림 살아있다.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BHI도 생명선을 지키면서 움직임이 나와줬고, 대우건설, 현대건설,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 요게 가장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금요일장에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프리마켓에서부터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이 있고요. 생명선을 지키면서 여기서 또 이렇게 이어져도 참 좋을 자리에 있는데, G2파워는 원전 외에도 25일날 액침 냉각형 순행식 ESS 시제품 발표 전시회, 원전 플러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한전산업, 보성파워텍, 태용
이제 요거 태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트레이딩을 좀 했었던 종목이고 단일가 이제 3일차고요. 5일선을 좀 벗어나지 않고 흐름이 좀 어떻게 또 이어지는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종목입니다. 원전 쪽도 지금 큰 그림 살아있고 미국 시장 대표하는 뉴스케일 파워도 10%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 지오카페에 이어서 관세 협상 주말에 또 정상회의 참석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양자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좀 쏠린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갈 종목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요? 지키고 가줘야 됩니다. 동양철관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고요. 넥스틸, 하이스틸 이 정도 차트 보여드리면서 한택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지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인 거죠. 5일선을 알고 또 특별 강의를 수강하셨으면 요 맥점이 깨졌기 때문에 5일선 깨지고 맥점이 깨지면 생명선을 향해 만나러 갈 가능성이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은 생명선으로 좀 수렴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도 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퀀텀 컴퓨팅 쭉 올라가고 있죠. 15%대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양자 컴퓨팅, 이웨이브, 퀀텀 컴퓨팅, 아이온큐, 쉘스크 많은 양자 쪽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나감을 했고요. 양자 관련된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첫 성공을 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 자, 코이버 같은 경우에 어때요? 지금 수렴이 있어요. 생명선과 이격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자 쪽 터질 것 같아. 이쪽을 좀 좋게 보신다면 이것도 이렇게 충분히 접근 가능한 모습에 있죠. 아이윈 플러스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ICDK 그리고 엑스게이트, 자, CCS, 한국첨단 소재, 암흑기에 있지만 이러한 양자 쪽 분위기를 타고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나올지 양자 쪽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화장품 쪽도 보시면 상당히 좀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요거는 이제 좀 작전, 급등주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요것도 사실 빵 여기서 터져도 됩니다. 지금은 단기 매매의 영역인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5일선 그리고 조정이 나온다면 생명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여기서 건드리지 못한다? 여기서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기서도 누군가는 이렇게나 많이 올라간 종목을 똑같아요. 저점인지 고점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투자는 판단을 해야죠.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투자는 판단을 해야 되지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고점인지 저점인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보는 차트 기준에서 급소인지 차트 살아있는지 추세 살아있는지 재료 살아있는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MG 엔터는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는 종목이고 YG 엔터, 디어유, SM, JIP 노머스, YG 플러스 이런 종목들 지금 다 차트 보시면 어때요? 우상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잘 잡았다 욕심을 계속 내볼 수 있겠고 언제까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생명선을 지키고 계속 가잖아요. 벗어나기 전까지 엔터 쪽이라든지 K패션 쪽까지 가보면 이런 종목들도 있죠.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화장품 하면은 실리콘2, APR,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 달바글로벌은 5일선을 좀 벗어나는데 당장 먹어줘야 참 좋습니다. 또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또 지금 노바렉스라든지 케어젠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것도 과거에 내추럴 엔터텍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 이렇게나 또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밖에 이제 테슬라도 좀 이슈가 있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도 제가 차트를 강조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요런 자리에서 이제 추세 전환을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레드벨 시그널도 여러 차례 좀 포착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보더라도 2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자, 그런데 어떤 시그널이 떴어요? 지뢰 시그널. 생명선을 딱 버티고 있지만 지뢰 시그널은 일단 경계를 해야 될 시그널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면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지만 이날 급락을 예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그널이 뭐다? 갭하락과 갭상승, 갭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요게 갭이죠. 갭을 좀 띄우고 갭상승 출발은 보통 호재로 인식을 하지만 갭하락 출발은 반대죠. 기본적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갭 상승 시켜놓고 쭉 밀어버리는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갭 하락했지만 쭉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갭 하락은 좋은 시그널이 아니다. 그래서 시가부터 갭 하락 출발을 했고 급락을 했는데 반등을 했지만 이게 어떻게 좀 살려낼지는 이제는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테슬라 관련해서는 로보택시 이슈가 좀 있죠. SOS랩도 갈 종목이라면 여기서 가져야 되거든요. 흔들리면 먹을 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서 생명선에서 의지를 확인해 줘야 돼요. 퓨런, 디어 이런 종목들이 요건 지뢰 시그널 떴죠. 그러니까 밀려도 할 말이 없고요. 요걸 먹으면 추가적인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퓨런, 디어, S랩 정도 보여드리면서 그 밖에 로봇이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지주 금융 이쪽
그 밖에 종목은 이 영상 좀 마치고요. 나중에 또 작업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